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133 미팅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133 활동하기를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133을 그냥 133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33이 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33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3번씩 3달 동안 애터미를 알리는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어떻게 하루에 3번이지? 하루에 3명? 이거를 저희는 100일 100만 원 작전이라고 해서 이 일을 꾸준히 3달 동안 내가 알리는 일을 했을 경우에 100일이 지나면 애터미에서는 판매사를 도전할 수 있는 볼륨이 생긴다. 라고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이 133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빠뜨리고 133을 하고 있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름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알려드렸다시피 미팅 가기 전에 내가 챙겨야 할 필수적인 겁니다. 애터미는 그냥 빈손으로 간다, 빈 몸으로 간다, 나만 하나 간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라도 그날에 무기가 있어야 하고, 그날에 컨셉이 있어야 하고, 그날에 준비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화장품 체험 가방이 될 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 샘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만나는 사람을 회원가입을 할 거다 하는 회원가입표나 펜, 그리고 팜플렛, 스티커, 리더기 이런 게 필요한데요. 예시 사진은 이렇게 지난번에 다 알려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장님께서 2월 일정표를 올려주셨죠. 2월 일정표를 보면서 내가 언제 초대할지, 언제 활동을 할지를 체크를 하는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3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정말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잘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대체 누구를 만나야 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왠지 이 사람 말고 뭔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3 활동을 무작정 가시는 게 아니라 명단 작성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지를 결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연락처는 없지만 자주 보는 사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 얼굴 보고 인사하고 나랑 이제 어느 정도 친밀도가 쌓여 있는 연락처는 없지만 자주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 그리고 계보도 이미 나에게 가입을 해서 내가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입만 해놓고 관리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계보도에 있는 사람 모두를 통틀어서 만나면 좋습니다. 총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 코, 입 달려 있으면 다 만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가장 가깝고 쉬운 사람은 이런 부류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활동할 때는 사업 설명이나 판매만 위주로 해야지만 이게 133 활동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나 열심히 활동했어. 근데 진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판매도 하려고 했고, 제품도 전달하려고 했는데, 꽝이야. 오늘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오늘 133 활동을 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자, 한 것이겠죠. 인사하고 친해지는 과정도 이 133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애터미는 인적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맥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에 대한 활동이 모두 다 133 활동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첫 인상을 심어주는 것, 나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또한 133 활동에 포함이 되니까 평상시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애터미를 알리고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리는 과정 또한 133에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친구한테 한번 써보라고 작은 치약 하나를 줬는데 이 친구가 애터미가 뭐야? 애터미 저 같은 경우엔 그랬어요. 치약을 하나를 받았는데 애터미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LG 같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LG 같은 회사 중에 하나겠거니, 이런 회사가 있구나, 치약을 만드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를 주더라도 애터미가 어떤 회사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유통을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쓰도록 하는 거. 그걸 더 중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 오늘 소화가 안 돼? 그럼 이거 하나 먹어봐 하고 파인자임 하나를 주더라도 저는 이 제품의 효과, 그리고 애텀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걸 쓰면은 이런 가격인데 포인트가 있어서 이게 나한테 캐시백이 된다까지는 알려주시는 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나 제품 체험 활동 역시도 133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 센터 미팅하면서 설문조사 다시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소비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 그리고 나한테 물건을 써주고 있는 엄마, 아빠, 친구들이 대체 어떤 물건을 쓰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 놓아야 내 사업에 도움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관심 있는 제품 위주로 먼저 제품 체험을 들어가는 활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애터미 자장격지라는데 혼자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혼자 하기도 합니다. 물론 스스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파트너나 스폰서와 함께 움직이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돌아오면 괜히 허탕 친 것 같고 괜히 뭐 하나 사람 놓친 것 같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절도 둘이서 나누고 성공하는 방법도 둘이서 겪고 나면 이게 손발이 맞아가기 시작하고 서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미 사장님하고 일화 사장님도 따로따로 활동하시다가 지금 둘 분이서 같이 하니까 더 재밌고 더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혼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파트너와 스폰서가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도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133 활동 중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있는 소비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 133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꾸준히 제품을 구매해주는 사람한테는 후속 관리를 정말 꼼꼼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더니 어떤 효과를 받는지도 물어봐야 돼요. 자꾸 이 사람이 그냥 딱 오늘 이거 사줬네? 오케이 하고 넣어주고 끝이 아니라 좋지? 써봤나? 어떤 게 좋은데? 그래? 그럼 이거 괜찮으면 누구한테 소개시켜줄 사람 없나? 이렇게 물꼬리를 계속 말꼬리를 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비자를 하나씩 하나씩 더 만들어가는 거고 이 친구한테도 그래? 그럼 그런 부분이 좋아?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 그럼 다음엔 이거 같이 써볼래? 이거는 그런 거 보완을 해줄 수 있는데 라고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을 준다든지 써보게 해준다든지 샘플을 가져다 준다든지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되고 계보도에 있는 사람 그냥 가입만 해놓고 물건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쓰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혼자 달려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회원 가입 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명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오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품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물티슈만 사요. 물티슈를 그것도 한 박스도 아니고 한 방에 4박스씩 사시고 휴지도 한 방에 60로를 이렇게 쓰시는 소비자분이 계신데 이번에 생분해 물티슈가 나오고 비대 물티슈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샘플을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써보게 하고 추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일단 주로 쓰는 관심 제품 위주로 비슷한 제품군 위주로 늘려나가고 거기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신제품 정보 전달 및 제품 체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구매가 안 돼. 산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내 같으면 벌써 시키고도 남았는데 아직도 안 써. 아직도 남았대.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냐면 그냥 내가 그 사람을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인맥 쌓는 과정을 시작하셔야 돼요. 안부 묻고 어떻게 지냈냐 하고 얼굴 한번 보자 하고 만나서 뭐 요새 이런 거 나왔는데 한번 써볼래? 먹어볼래?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네 그때 썼던 거는 좀 어떻게 쓰고 있어? 얼마나 남았어? 하면서 후속 관리. 아, 약 써봤는데 있잖아.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아직 처박혀 있다. 이러면은 그걸 재빠르게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 맞나? 나 이렇게 쓰는지 몰랐다. 하고 다시 쓸 수 있게끔 제대로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 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거창하지 않아요. 뭐 쓰고 있는지, 어떻게 썼는지, 몇 번이나 샀는지,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얘가 이거는 좀 자주 사네. 라는 게 이제 또 보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꾸준히 이 제품을 먹고 있네, 쓰고 있네. 이거를 체크하고, 그리고 얘가 평상시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네. 주로 요런 쪽의 제품군을 사용하네.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어도 관련된 신제품이 나왔을 때 들어가기 참 좋습니다. 이거를 파악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목표는 그럼 네 우리 센터 한번 와볼래? 그럼 네 나중에 이런 거 궁금하면 우리 국장님 한번 만나볼래? 그럼 네 와가지고 한번 들어볼래? 이거를 궁극적인 133 활동의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나 소비자 없어요. 이미 있는 소비자 관리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그럼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찾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아, 저 사람한테까지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싶은 정도의 사람, 자주 가는 가게, 원장님, 사장님, 뭐 사모님 등등 그런 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가게를 자주 갔으니까 나는 나의 돈을 썼고 이 사람한테 나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을 할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팜플렛을 들고 가거나 작은 선물을 챙겨서 가면서 계속 홍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나 애터미 하는 사람이고 애터미 이런 제품 있고 여기 이 가게에 보니까 요런 거는 바꾸시면 효과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득을 좀 보실 것 같다라는 정보를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사람. 약간 이런 게 넝꿀째 굴러온 호박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야, 그거 돈 된다며 나 한번 알아보고 싶어. 라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흥분해서, 있어봐, 앉아봐 하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자, 그런 분은 침착하게 컴다운 하시고, 제품 체험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5분 마케팅이나 간단한 내가 왜 이 사업을 했는지 정도의 STP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가깝게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지인의 지인을 소개받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미 있는 소비자 관리에서 후속 관리를 잘 하시고 제품 관리를 잘 해주시면 이 지인의 지인을 소개받는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써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요런 주변에 증상 있는 사람 없어요? 원장님처럼 똑같이 사장님처럼 똑같이 효과 볼 것 같은데 요 사람 사장님 밑에 가입시켜서 요번에 이제 요 수당 한번 마무리 같이 해볼래요? 라고 하면은 이게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소개받은 소비자를 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한테 소개를 해줬고 그 제품 관심 있는 제품 정도는 샘플링 맛볼 수 있는 정도는 챙겨가서 인맥을 터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품이나 준비성을 좀 챙겨서 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제품 위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을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사업 설명부터 마케팅부터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담감이 훨씬 적게 관심 있는 제품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지속성이 좋고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문조사도 꼭 하셔야 돼요. 애터미에 대해서 아는지 들어보신 적 있는지 그리고 제품 써보신 적 있는지 어떤 걸 쓰셨는지 지금도 쓰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관심 있는 제품군이 주로 어떤 건지 만약에 애터미에서 물건을 사서 쓰신다면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뷰티 쪽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다 필요 없고 생필품 위주에만 물티슈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가입했던 적이 있었는지 혹은 가입해 있는지 수당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서 새로운 소비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3 활동 후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일단 활동을 했어. 시키는 대로 활동 다 하거나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뭐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활동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나 오늘 누구누구 만났고 이 사람한테 뭐를 줬고 뭐를 팔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다 정도를 까먹기 전에 좀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 요걸로 제가 2019년 4월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 저는 센터 출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갈 데가 없고 잘 모르니까 센터에서 남아서 교육을 듣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소비자는 무조건 틈틈이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133표를 작성을 했더니 생각보다 널널한 날도 있고요. 생각보다 빡빡한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주로 무슨 요일에 이 시간에 시간이 남는구나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33의 데이터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쌓이면은 내 소비자가 이미 20명 정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19년도 것도 있고 20년도 것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꾸준히 작성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저도 이 133 활동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이유가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저희 박수진 파트너 사장님께서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일기를 쓴 거예요.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언제 봤고, 무엇을 드렸고, 무엇을 구매를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샘플을 줬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다까지 싹 적어 놓으신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고객 관리 카드를.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하거나 사람이 많아지면 이걸로 이제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이제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초반에 이런 걸 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133 시간표도 잘 정리를 해 놓은 모습 보이죠? 요게 다 나의 자산이 되고 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33 활동하고 133 활동표까지 다 작성을 했어. 그럼 이거는 사업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33 활동한 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그 한 주가 끝나고 나서 하거나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할 때 지난주 한 주를 돌아보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서 133 활동표를 보면 초대 명단 작성이 돼요. 이번 주, 지난주에 이런 사람 봤네요. 한번 땡겨 보실래요? 하고 초대 명단 작성하고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이 사람은 후속 미팅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내가 언제 시간이 비니까 이 사람은 나랑 같이 보러 가자라고 스폰서가 픽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 주의 계획을 새롭게 잡는 베이스로 133 활동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면단을 작성한 후에 관리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번에 누구누구 만나고 왔는데 이 사람 새로 가입도 했고 이런 쪽에 관심을 보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초대는 언제 해볼 건지, 후원은 어떻게 갈 것인지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133표에도 시간이 남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롭게 만난 사람한테 언제 갈 것인가? 아니면 도저히 갈 데가 없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면 시스템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내가 미팅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이 하더라고요. 스폰서님. 내가 사업 설명을 잘 못했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말을 못했고요. 이 부분이 부족해서 제가 이거는 마케팅 설명도 못 해주고 왔습니다. 회원가입하다가 이 부분을 몰라서 막혀서 못했습니다. 카드 결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결제를 못 받아왔습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체크해서 그걸 공부하는 시간으로 쓰시던지 아니면은 새롭게 나온 사람한테 이 사람은 앞으로 고정으로 이렇게 이번 한 달은 이렇게 가보자라고 새롭게 가야 할 곳을 정하던지 이렇게 만드시고요. 마지막으로 만날 횟수를 정하는 겁니다. 반응이 좋은 사람은요, 자주 가셔도 돼요.
매일 가서 새로운 정보를 계속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요만큼만 좋아했는데 내가 너무 이만큼 주고 오는 거 아닐까요? 하는 건 해보면 적당히 눈치가 생기더라고요. 눈치밥도 좀 먹고 하다 보면은 그거는 좀 되는데 일단은 만날 횟수를 어떻게 정하냐? 맨날 볼 사람, 일주일에 한 번만 볼 사람, 보름에 한 번 볼 사람, 한 달에 한 번 볼 사람을 정해서 새로운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달간의 계획을 또 짜면서 133을 하시는 거죠. 133 표를, 나만의 표를 미리 짜는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하고 나서 적었어요. 항상. 오늘 누구누구한테 갔다 왔네? 하고 나서, 오늘 일기 끝?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략적인 나의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몸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또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